네, 안녕하세요. 엄수다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마들의 솔직한 수다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 조울러 자녀를 둔 다섯 엄마의 수다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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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수다를 시작한 지 지금 세 번째인데 지난 방송들의 그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런 방송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또 조회수도 평소보다 더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또 조울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조울증이 보통 청소년기나 아니면 청년기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다른 친구들은 정말 그 공부에 매진하는 몰두하는 그런 시기에 조울증을 만나서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발병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발병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마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이 학업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공부를 아이에게 시키지 않는 엄마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가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꽤 잘했고 스스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걱정 없이 했는데 사춘기가 들면서 중2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왔고 중3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사춘기라고 생각했고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공부를 아예 놨고요. 그러니까 거의 공부 학교를 뭐 자퇴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냥 졸업만 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겨우겨우 졸업만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요. 공부가 사실 조울증 발병이라고 생각 안 했고 저는 혹독한 사춘기라고 그냥 제가 모르고 이렇게 지났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한 심정은 공부를 안 시킨 걸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시켰어도 안 됐을 테고 저는 아이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사실은 조울증 발병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제가 우울증이다 사춘기다 모르고 지났기 때문에 좀 후회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아이를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지 않고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준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발병하고 나서는 완전히 진단을 받고 나서는 사실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집중도 안 되고 기분 조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공부는 놓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스트레스 주지 않고 저는 대학교도 지금 졸업만 하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옆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봄빛 예, 엄마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 발병을 하고 나면 집중하기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애는 이제 병 진단 받을 때 보통 종합심리 검사를 하잖아요. 종합심리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지능 테스트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IQ가 60 몇이 나왔어요. 저희 강아지가 7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보다도 얘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어쨌거나 근데 본인은 되게 좀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본인 좀 공부를 뭐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나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엄살 부린다는 식으로 친구들도 막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아예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나는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니까 본인 되게 좀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해서 저도 좀 그때 깜짝 놀라고 또, 병에 대해서 아는 큰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회복이 돼서 책도 좀 읽고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병이 한참 좀 심할 때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주변에서 알고 있으면 아이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좀 물어보시긴 해요. 조울증 발병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뭐, 학업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어, 우울기 때는 확실히 그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보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계속 같은 문제를 또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그때 정말 반에서 뒤에서 2등? 내가 다 찍었는데 나보다 못 본 애는 또 뭐지?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궁금하네요. 우울기 때 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회복되어지지 않나요? 인지 기능이 다시 좀, 회복되어지지 않나요? 성실한 배짱이님 어떤 것 같아요?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흔히 혼재성 사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조증하고 우울증이 오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뭐 2달 뭐 이렇게 됐다는데 저희 애는 하루에도 수시로 기분 변화가 심한 그런 혼재성 사파를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특별히 울기 때 더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늘 그러니까 울기거나 조기니까. 음, 그렇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제 증상이 병원 꾸준히 다니고 치료하면서 좋아지자 책을 읽길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책을 전혀 못 읽고 책은커녕 영화도 집중해서 못 보더라고요. 음, 음, 증상이 심할 때는. 맞아요. 그랬는데, 차차 좋아지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소설 이렇게 읽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어, 우리 조은의 독서밴드에 그 글을 읽고 써머리하는 그걸 저 대신에 제가 좀 하청을 줘서 제가 돈을 조금 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한 1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을 정도로 책 읽고 이렇게 하는데, 잘 해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인지 기능은 차차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공감합니다. 이 안정이 되니까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10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까지는 어떻게 뭐 쉬운 과목부터 하다 보니까 3년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발 하면서 잘 이제 3학년까지는 다녔는데 졸업 학점 32학점을 놔두고 아마 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좀 어려운 과목만 남은 것도 있고 이제 졸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 빨리 애들이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나도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아마 깔려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하여튼 재발이 된 것 같아요. 재발이 이제 4학년 때 한 서너 번 이제 되다 보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다. 이래서 그냥 졸업 안 해도 돼. 무조건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 휴학을 하고 쉬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졸업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졸업을 해야 자기가 뭔가 직장도 구하고, 그래서 졸업이 필요하다고 이제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여태까지는 이제 당연히 부모가 학교를 갔으니까 대학은 졸업해야지. 이거는 부모의 선택이고 얘가 휴학을 해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조금 마음가짐은 다른데 근데 이제 수업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때 우울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도 이제, 좀 심각했지만은, 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 사람 만나가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애인데,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못 가겠다고, 그때부터. 그냥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우울증이고, 이제 약도 먹고 이러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엎어져서 자고, 그 다음에는 눈 떠가 보면 애들이 아무도 없어. 다 나가고. 음, 그러면 깨우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럼 본인은 이제 엎어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클래스 어딘가 찾아가야 되고, 근데 그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우울증이 이제 심했지만은, 그때 상황은, 내가 학교는 꼭 가야 된다 싶으니까 우울증이 심해도 학교는 갔고,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된다 해서 들었는데, 버티지를 못하니까 엎어져 자고,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교수님은 너무 안 좋게 봤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잔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나는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고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시험만 치면은 하여튼 재발이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이제 많아가 잠이 또 안 오는 거야. 공부할 게 음,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또 재발이 음. 되고 저도, 그래서 저도 보면, 어, 이제 조울증에 굉장히 취약하고 조울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불안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 또 특히 교육 현장에는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조울증이 없는 친구들도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또 특히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불안도가 높잖아요. 맞아요. 불안도 높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불안을 가진 애들이 열심히 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조울증이 있으면 그 불안도가 이렇게 올라올 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금 눈꽃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험 때 계속 재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불안도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분들 다 똘똘하고 제가 다 만나봤지만 똘똘하고 착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 엄마로서 공부 잘했던 아들이고 딸인데, 학업을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엄마 입장에서.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눈꽃님이 말씀하신 거에 완전 공감했는데요. 저희 아이는 이제 올해 4년 차, 진단하고 4년 차인데, 이제 아까 배짱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도 이제 약간 고2 말쯤에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학업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진단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병을 하니까 이제 공부는 전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는 결국엔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또 이제 어떻게 대학에 갔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가 4년 차인데 첫 해만 입원을 안 하고 세 번 다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좀 구분되는 시기인데 세 번 다 공교롭게 저희는 이제 조증도 세게 오지만 우울증이 더 결과적으로는 세게 와서 세 번 다 우울기에 입원을 했고 세 번 다 공교롭게 시험 직전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꽃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험 불안과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올해도 그쵸 중간고사 이제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중간고사 직전에 이제 이렇게 그 입원을 하고 지금은 다시 학교 가는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다녀도 단위내 만회를 반복하면서 다니고 이제는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싶어서 그래 이제 그만둬라 했는데 또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은 또 야 그래도 대학은 졸업해야지 또 이제 상담 선생님도 이제 그래도 대학은 졸업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다시 또 다니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진짜 가서 얘가 이제 1교시 수업이 있는 날은 집에서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 아침에 7시, 9시부터 수업을 들으면 가서 약을 먹고 뭐 그러니까 계속 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얘가 조증일 때 얘를 봤던 교수님은 너 태도가 왜 이러냐. 이전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너가 너무 달라졌다.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시고 해서 되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 하면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봤을 때, 이제 저자가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저자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 저자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치는 것도 정말 힘들겠구나. 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이제 집중 부분이나 뭐 계속 뭔가를 이어가는 뭐 그런 것들이나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아까 눈꽃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맞춰야겠다는 의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나오면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욕심인지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저나 눈꽃님 같은 경우에 저희 아들도 지금 9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를 한 3년을 휴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에는 어떤 기분으로 애가 지금은 또 이제 심각한 우울기를 또 1학기 때 겪어서 거의 뭐 또 자퇴를 한 해 만에 막 이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학교를 지금은 나가고 있는데 그냥 이런 기분이에요. 그냥 학교라고 생각 안 하고 낮 병원이다 이래 생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낮 병원. 그래도 맞아요. 뭔가를 맞아요. 한다는 자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애가 밖에 나가줘야지 우리 저기 엄마들이 사모님이 숨을 쉴 수 말씀하신 있죠. 김병의 효자 없다가 아니고 김병의 부모 없다. 김병희는 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다, 밖에.
그런 뜻으로 납병원에 보낸다는 기분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치료야.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너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치료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가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특히 우울기 때, 네. 나가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몸이라도 좀, 움직이고, 또,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하죠. 근데 근데 진짜 이게 힘들 때는, 예, 영상이, 예, 영상이 나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 예. 엄마들의 표정이 아까 김병의 좋은 엄마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다 같이 그 깊은 맞아. 공감을 표하는 나만 아니, 이런 엄마는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 제목을 편안해졌습니다. 김병의 엄마 없다. 맞아, 맞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병희 엄마. 엄마도 인간인데. 오늘 근데 학업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는데, 예. 예. 그때는 제가 학업은,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엄마가 아니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아,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한 병이다 보니 사실 공부에 대한 고민은 조울증을 가진 부모님들이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이 공부는 안 할 수는 없고 아이가 원하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아이가 원한다면 부모는 옆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도 사실 지금 휴학 중이긴 한데 1년이 남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사실 자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내심 기대가 있는데 아이가 졸업은 해야지 엄마. 이런 어, 마음을 약간 오, 반대 아니에요? 반대? 근데 오, 분명히 아니 근데 분명히 학교 다니거나 시험 칠 때 되면 분명히 또 자퇴하겠다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뻔한데도 저희가 또 그 어리석게도 그 길을 또 가는 수밖에 없는 게 또 엄마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다시 이제 1년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아마 다 비슷한 고민을 하겠지만 이 조울증을 가진 아이들의 이 감정 기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이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제 같이 도와줘야 된다. 관리하는 기분으로 정말 납병원 보낸다는 마음으로 루틴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생활이. 그렇죠. 예. 졸업하고 나면 또 뭔가 다른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작은 우리가 뭐 1등으로 졸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출석만 해서 졸업이라도 하고 나면 그래도 학교는 졸업했다는 작은 성공을 했다는 애한테 좀 그런 거를 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음, 그 길을 음,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음, 이제 음, 저 같은 음. 경우에는 1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힘들었지만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엄마 내가 세상에 나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뭘 하면서 살죠.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일단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학업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애가 편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불안도가 조금 낮아지니까 이 인지 기능도 돌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공부가 지긋지긋할 텐데 본인이 또 선택해가지고 대학원을 또 간다고 하니까 그게 참 과연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지만 대학원 3년을 이제 잘 지금 다니고 지금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은 3년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조울증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좀 안정감 있게 지내다 보면 뭐 회복이 된다는 거. 우리 엄마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 자녀가 보기에는 우울기에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쭉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지만은
이 상태가 불안도가 조금 떨어지고 회복이 되면 굉장히 우리 애들이 안정감 있게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자랑을 한번 할게요. 제가 대학원에서 총장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또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엄마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게 책을 3권인가요? 4권 쓰지 않았어요? 네 권 쓴 것 네 같아요. 권을, 예, 예. 책 4권을 쓴 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아까 교수님에게 조금, 이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마다 이런 정신건강 센터가 있나 봐요. 지금 서울대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좀, 진단서 같이 이렇게 나오면, 좀 특혜를 좀 받나 봐요. 예를 들어서, 음, 뭐 숙제, 과제가 며칠까지면 이 학생은 좀 더 늦게까지 제출해도 음, 되는, 그래서 약간 대학마다 이런 센터가, 한국에서도 그런 게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녀가 또 부모님은 너 꼭 졸업 안 해도 돼.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녀 스스로가 좀 공부 욕심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 조울증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음. 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학업 위주 사회잖아요.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달라 보이고, 그런 사회 자체를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가, 아우,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은근한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사자 친구들은 귀신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도 특목고를 이제 잘 보내는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중학교에서 저희 애 말고도 같이 병을 얻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아, 저희하고 둘이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 그 학기 끝나고 휴직하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그 선생님한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도 아버지가 판사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애도 공부를 좀 잘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어느 이상을 해야 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재화되어 부담.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애가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 어유 어유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 안에 있는 가치관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것이 그, 그 IQ 70인 저희 강아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는 어렵지만 그냥 졸업을 했는 케이스여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걔네들이 만약에 학교를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를 막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머님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숙려제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학습 그다음에 출석 일수가 뭐 얼마 해가지고 한 110일인가 120일까지는 학교를 안 가도 학교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확하게 그 일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어머님이 그 일수들을 아마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애가 막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하고 사고를 많이 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학교를 휴학을 하거나 뭐 자퇴를 하겠는데, 그거 아니면 제도권에서 주는 거를 다 사용 한번 해보시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아침에 가서 인사만 해도 조퇴를 처리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는 되도록이면 끝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근데 영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면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사용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저희 엄마들 여기 다 계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기분장이에요. 지금 죽겠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하하 웃는 병이 이 병이니까 그냥 소나기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간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네, 지나갑니다. 길게 봐야 저희 되는 거죠.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는 3학년에 출석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학교를 겨우겨우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아마 최대 결석 일수가 60 몇이려 갖고 그거 세고 이제 하고 또 숙료제까지는 안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고1부터는 고교학점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출석 체크를 아침에 한 번 하고 이제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이동 수업을 하고 과목을 선택하면서 과목 선생님마다 다시 또 출석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다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좀 더 뭔가 졸업하기가 수월해졌는데 지금은 졸업하기가 조금 더 어려지고 성취도 평가를 해서 이게 과목이 뭐 패스했는지 페일인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자퇴율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조울증 발병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조울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 겪어보지 못한 그런 초보 엄마들일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거고, 또 자녀의 그 학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지만 정신질환이란 거는 눈에 보이고 이렇게 의료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 회복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되는 때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은 재활이 필요한 시간인데 근데 또 정신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에서 뭔가 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그냥 뭐 입원하고 퇴원해서 쉰 다음에 정확히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좀 아이가 조울증이 있지만 뭔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팁이라든가 아니면 조울증 자녀를 키우면서 초보 엄마들에게 주고 싶은 생각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조울러의 엄마로서 처음에는 이제 조울증을 가지면 일단 핸디캡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회 나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예, 너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푸시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이게 무식한 방법이죠.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됐는데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일 불안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이제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부모가 이제 편하지 않고,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애한테 이제 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으면 제가 좀 편하게 애가 힘들어 할 때는, 아, 그래, 좀 쉬었다가,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지금 이제 애가 힘들 때는 좀 애가 가장 편한 게 뭔지 이제 자녀 위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실한 저는 배짱이. 엄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그 학업에 대한 공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IQ가 60 몇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놓지 못하는 그런 아이, 그 내면화된 어떤 자기의 기준?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진심으로,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공부보다도 너 자신이 너무나 엄마한테는 소중해.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나 스스로, 엄마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그 마음을 먹을 때 어느새, 우리 아이가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가 그걸 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조은의 마음야구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집사님이 된 계기가 됐어요. 진짜 내 마음으로 그걸 내려놓을 때, 아이도 음, 그 자기의 어떤 높은 가치를 내려놓고, 그래서 그동안 불안해했던,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불안해했던 그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결국은 증상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좋은 순환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음. 만들어지더라고요. 엄마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아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애를 진료하다가 보면 엄마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게 그게 안 됐다 뿐이지, 진단이 안 됐다 뿐이지, 거의 애와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저랑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하고, 저도 불안도가 높은데 애도 똑같이 높아요. 그래서 애가 아프면 서로 이 자기한테 갖고 있는 불안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가 둘이가 점점 동반 하락하면서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애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안정돼야지 애가 안정이 되는 거지. 애 안정을 시켜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는 거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눈꽃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너도 빨리 약 먹으라고. 저는 어머님들도 약을 아주 그 부작용이 없는 부스피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드시기를, 애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같이 약을 먹고 버텨야 되지. 그래야지 애가 나아지는 거지. 애가 특히 학교도 안 가고 뭐 집에 누워있고 방에서도 안 나오고 자해하고 죽겠다 그러고 이럴 때 어머님이라도 약을 드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저희 같은 조은의 마음약국과 같은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희가 항상 보면 방송을 좀 빨리 그래도 한 30분 내는 맞춰야지 듣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말하다 보면
그 입이 이렇게 열리는 시점이 한 15분, 20분 지나면 이제 막 이렇게 입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여러 번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학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왔고 또 부모님들의 솔직한 그런 마음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힘든 시기 가운데 계실 텐데 또 위로가 되셨으면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엄마들의 솔직한 수다, 엄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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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